정직하게 사는 게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런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바로 LG의 창업주 구인의 선생입니다. 그의 삶은 평범한 농촌 소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회사를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한 철학은 사람, 정직, 신용,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인의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가 될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907년 경상남도 진주. 구인의 선생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농촌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고 교육을 받기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구인에는 늘 집안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난을 원망하지 마라. 가난은 오히려 부지런함을 가르쳐준다. 그는 16세 무렵 학교 대신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그의 기업가 정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훗날 구인의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가난은 핑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극이 된다. 구인의 선생의 첫 장사는 기름과 포목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장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챙겨 다녔습니다. 장사꾼의 세계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격 흥정,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 때로는 속임수도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구인에는 남들처럼 장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에게서 물건을 사면 속지 않는다. 그때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훗날 LG의 신용 경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5년 해방, 그리고 곧이어 한국전쟁. 나라 전체가 무너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인의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길이 열린다. 그는 고무신 공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름은 라키화학. 바로 오늘날 LG의 첫 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발을 지켜줄 고무신을 만들며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남들이 지금은 공장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구인의 선생의 경영 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는 단연인화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심지어 말단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대화했습니다. 그는 경영자와 직원 사이의 벽을 낮추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면 기업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곧 회사를 키우는 길이다. 구인의 선생은 사업에서 무엇보다 신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거래처에 돈을 줄 때 항상 먼저 지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측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금 늦게 지급하면 회사 자금 사정이 더 나아질 텐데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한국 기업들이 신용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용은 단순히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지켜내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라키화학의 라키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인의 선생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리, 더 나은 생활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고무신, 치약, 화장품, 비누,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제품까지. 그의 철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 그것이 곧 기업의 존재 이유다. 구인의 선생은 자식 교육에도 엄격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살려 한다면 그것은 벌써 망한 것이다. 너희 인생은 스스로 일궈야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식들에게 방탕한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 구자경 회장 역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가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 그런 그의 교육 철학은 LG가 오늘날까지 겸손과 절제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인의 선생은 기업을 키워가면서도 나눔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학사업과 의료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막지 말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요, 국민의 것이다. 기업이 얻은 이익은 반드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 LG의 사회공헌 활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69년 구인의 선생은 6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와 함께하라.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때때로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삽니다. 그럴 때 구인의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용을 지키고 있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성공이 사회와 함께하는가?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을 남겨줍니다. 구인의 선생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정직은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곧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 이 철학은 한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넘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될까? 나는 정직을 지키고 있는가? 내 곁에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 답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분명 더 단단하고 빛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